감사라는 이제 그러한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 강의를 좀 준비하기 전에 우리 이창준 선배님께서 그런 강의에 대한 여러 소스들을 또 제공해 주셨고, 또 저번에 했던 그런 강의들을 또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비슷하고 전에 들었던 말 이제 또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들었던 내용에서 또 저의 짧은 그런 삶 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바들을 조금 더 해석해보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감사라고 이렇게 했고, 부제로는 이제 그 감사를, 오래가는 감사를 찾아내는 것도, 또 그 감사를 발굴하는 것, 이 두 가지 부제를 또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저도 그 강의, 이제 이창준 선배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런 공통적인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돌아보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이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냥 감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의 그 깊은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는 또 쉽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태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감사의 범위나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감사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태도를 어, 다시금 이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의 어떤 좀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려운 게 있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을 아시는 선배님 혹시 계실까요? 어, 제가 공대 출신이어갖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연력학체 이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잡스럽지만 쉽게 말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제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퇴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간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또 쉽게 얘기하자면은 차가운 물이 저절로 끓어오르지 않는 것처럼 건물이 스스로 이제 콘크리트가 막 갑자기 기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그런 이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보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쪽으로 쉽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공식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저의 태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평불만이 쉽게 나오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이러한 연력학 제2법칙 같은 문제였지 않았을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되게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쉽게 생각이 나는 걸 보면은 이것이 내가 사는 삶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좀 결론은 감사는 의식적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좀 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불평을 하는구나.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면은 더 쉽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니 감사라는 거는 그 쉽게 되는 상태보다 어렵게 되는 상태로
뭔가 물을 끓여야 하는 것처럼 외부에 어떠한 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감사는 어, 저절로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뭔가 힘써 해내야 되는 그 무언가, 입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선배님들께서도 혹시 한번 퀴즈 같은 건데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뭐보다 감사할 것은 이라는 그런 대목의 퀴즈인데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또 8억이 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태도에 대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은 그 수혜를, 그 혜택을 받지 못한 20억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그냥 퍼서 물을 마셔야 되는 10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밑에 있는 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은 하루에 생활할 돈이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밥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면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눈을 뜨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일상에 대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태도, 내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어, 나보다도 더 지금 힘겹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태도에 자극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 이들이 내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전 참 많은 자극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의도적으로, 나의 그런 감사, 기본적인 감사, 그냥 일상적인 거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북한 선교를 갔다 왔던 그 어떤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분 이제 얘기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거기 갔다 와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북한 애들이 이제 그 집사님을 보더니 그 배를 막 계속 만지더래요. 애들이 갑자기 와갖고 배 막 만져보고 신기하다고 막 만져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무례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어, 어떤 애가 이제 그렇게 만지면서 와, 저 사람 배 나온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느꼈대요. 뭘 느꼈냐면 수치심을 느꼈대요. 부끄러움을.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들을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런 이제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제 어, 그런 감사의 그런 태도를 또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 글을 보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제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 한창 유명했죠.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V3라고 해갖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막 보급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 일주일 내내 그냥 저희 컴퓨터를 키면은 습관처럼 바이러스 검사를 계속 했었어요. 이제 저희가 게임을 좋아했어갖고 컴퓨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바이러스 걸려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막 바이러스 검사를 맨날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뭔가 바이러스가 걸려야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잡혀야지. 뭔가 이게 나와야지. 이게 결과가 떠야지. 그런데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성원아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어, 그게 컴퓨터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라고.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형의 말이 떠오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일상에 어떠한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없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 아니었을까?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돌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감사할 일이지 아니었을까? 저는 항상 어떤 이벤트, 저에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좀 감사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던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좀 더 이 감사에 대한 시야와 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주일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 백신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주차별로 하는 활동들은 다 다르지만은, 주로 하는 활동은 이제 매일 세 가지씩 감사 제목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애들이 막 정말 와, 별것 아닌 것 마치 그냥 달란트 받으려고 그냥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서도 막 그 내용들이 너무 귀엽고 귀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학교에 가서 감사하다. 손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어떤 친구는 저녁에 카레를 먹어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 되게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뭐,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그 아이들의 그 속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저것조차도 감사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식적으로 또 찾아내는 것이고, 얕은 거라도 그 가운데 감사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래가는 감사의 뭔가 첫 번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넓게 보는 감사, 그리고 내 안에 지극히 감사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말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평생 감사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의 그러한 감사의 태도와 그러한 시야가 조금이라도 넓어지면은 이 감사의 영역 또한 많이 확장되고 증가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 또 다른 감사라는 걸 느꼈는데 이거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통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처음 보는 곳이죠? 네, 일단 유적지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있냐면 러시아에 있다고 해요. 러시아 우다친이라는 지역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 이거 캐내려고 저렇게 깊게 땅을 파놓은 광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 저에게는 이제 또 다른 감사라는 거를 이제 느끼겠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감사도 또 의식적인 감사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영역.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만은 이 감사는 정말 다른 느낌의 감사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에는 마음이 때로는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뭔가 기계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안에서
제가 느끼는 감사는 정말 다른 느낌의 감사였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특성을 갖고 있는 보석인데 이런 곳에 있다고 합니다. 지하 120km에서 150km 부근에 암석권 멘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는 사실 많은데 너무 깊어서 시추하지 못하는, 채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의 한계로 이제 비싸진다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거기 써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 높은 온도, 정말 그러한 엄청난 조건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감사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감사였습니다. 단순히 이게 바쁠 때 이렇게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감사가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어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5년 전, 때로는 10년 전, 더 인생의 기간이 길다면 수십 년 전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냈을 때 그 안에서 밀려오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감사를 어떻게 만났느냐? 저는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이 감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 아름다운 시는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찬송가의 가사들. 제가 이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잠들기 한 30분 전에 이런 찬송가를 이제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 제 머릿속에 한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사한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형님이 저와 같이 그런 신앙의 길을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됐던 그런 삶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깊은 감사가 밀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일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 머릿속에 늘 사진처럼 찍혀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술버릇이 또 많이 안 좋으시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으신 분이세요. 물론 지금도 그 굴레를 벗어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크나큰 이제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 형이 그렇게 보였던 반응은 분노와 또 이제 때로는 사리를 가지기도 하고 좀 살기 등등한 눈으로 또 살기 등등한 말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다시 바뀌었냐면은 어느 날 이제 술 취한 그런 아버지를 방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형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도중에 그 안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을 전 느끼고 그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 가운데에서 마치 지금의 어떤 삶이 지금의 시간이 좀 어렵고 뭔가 내가 다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는 보통 이렇게 제 안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떠올리는 일들의 대부분은 재해석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이 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제 삶에 펼쳐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제 안에 이제 변하지 않는 힘 있는 감사,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 저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감사,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고, 더 기쁘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큰 감사, 다시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감사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께서도 이미 다 다른 노하우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이보다도 더 어, 넘치는 그런 감사한 일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저의 짧은 그런 소견과 그런 식견을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또 이 가운데 이렇게 또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공유를 혹시 중지하면 될까요? 네, 중지하면 되겠습니다.